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엄마들의 휴식 시간을 김쪽 같은 유익한 시간으로 바꿔드리는 들으면 또 듣고 싶어지는 마약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하는 엄마 성장방송, 나는 엄마다의 액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아니군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액션맘입니다. 제가 아직도 약간은 코맹맹이 소리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막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 있어서 오늘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라 너무 길지 않게 내용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액션맘이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은 제가 채연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따로 새 걸로 하나 사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채연이가 나중에 읽으면서 자기가 또 이제 드는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볼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책이 제가 하도 여러 번 읽고 메모하고 접고 이래서 진짜 너덜너덜 해졌거든요. 그래서 채연이 선물용으로 하나 따로 사둔 책이에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아마 23살에 읽었다면, 26살에 읽었더라면, 내가 29살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30 몇 살에 읽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했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결정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결정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자존감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깊은 중요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연이가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조금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겠다 싶어서 제가 채연이용으로 따로 마련해둔 바로 윤홍균 박사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라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액션맘이 지금 11월, 12월 지금 그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윤홍균 박사님의 자존감 수업에 제가 어떤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감 수업 10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대요. 어떤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타인이 무심코 내뱉는 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말, 질투에 섞인 비아냥 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줏대가 있고 단단한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답이 좀 정해져 있던 것처럼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해요. 그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과정은 감성과 이성이 어우러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판단력을 총동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왜 불안해서 다른 사람의 상식과 판단력도 막 총동원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결정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그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때 무조건 자신의 결정이 맞다고 우기지도 않고 왠지 틀린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이 책에서 보면 내 과학으로 본 옳은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옳은 결정이라는 건 이성의 영역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감정의 영역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적절히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전두엽만 활성화된 결정을 하면 실리를 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대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만족하지 못한 결정은 현명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려면 변형계도 함께 활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에도 저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결정을 했다 해도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좀 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적 협의나 일반적으로 좀 이런 관습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을 지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무턱대고 긍정적인 태도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한 결정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령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결정도 빠르게 하고 후회도 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 빠진 사람은 이 돈을 주식에 다 투자해도 돼,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해 버린대요. 그리고 쇼핑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꼭 사야 돼 하면서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거짓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감정을 꾸며내서 만족한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변형계는 전두엽보다 훨씬 일찍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20대에서 30대까지 발달하지만 변형계는 훨씬 더 어렸을 때 자리를 잡고 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이가 후회를 할까봐 혹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까봐 어른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변형계와 전두엽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이런 결정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평생 결정 능력이 저하된 채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결정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이한테 스스로 선택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육아서에서 여러 번 많이 읽어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거나 아직 채연이가 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정들 외에는 뭐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내일은 옷 어떤 거 입고 싶어 자유복을 입는 날 이제 2개 정도를 놓고 채연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신발, 그다음에 채연이가 먹고 싶은 메뉴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걸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결정력을 이제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정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그것도 이제 전두엽과 변형계가 각각 잘 활성화되고 그 둘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정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요, 여러분. 예술학이래요. 예술. 아트야, 아트. 그러니까 전두엽과 변형계가 조화롭게 활성화되는 과정은 주로 예술 활동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술은 많은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슬픔이나 기쁜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한다고 예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을 활용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술가라면 어떤 그림을 어떤 물감을 써서 그려야 할지를 계산해야 하고 작가라면 무엇을 어떻게 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결정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예술 방면에 공부를 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래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채연이가 이렇게 왜 유치원에서 미술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표현해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푸드아트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뭐 만약에 도깨비를 푸드아트로 표현하는 거여서 근데 재료는 항상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정말 요번에는 이 과자를 써서 내가 요거를 해서 도깨비 풀을 해보고 뭐 이런 걸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채연이가 푸드아트 하는 것도 이 부분이지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하기.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 방면에 공부를 시키는 거, 활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여러분 아이가 올바른 결정력, 전두엽과 변형계가 잘 활성화돼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룰 수 있는 결정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엄마표 미술 아니면 아이가 하는 미술 활동들, 예, 예술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정 저울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결정 저울을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결정 저울이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무게를 재는 도구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풀어 표현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결정 저울을 이용하면 추상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풀어서 결정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여기 105쪽 책에 보면요. 그게 있어요. 이제 예시를 들어놓으신 게 술을 먹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고 술을 끊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써서 그러니까 글로 써서 내 머릿속 생각들과 내 그 감정의 유혹들 이런 거를 좀 이성적으로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예,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게 글쓰기를 추천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활용했었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아는 동생들이나 뭐 누군가 고민 상담을 해올 때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고민 상담을 해올 때 제가 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말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플러스라고 쓰고 한쪽엔 마이너스라고 제가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문제를 적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플러스와 이 결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걸 양쪽으로 적어 놓으면 플러스가 많다, 마이너스가 적다 뭐 이런 게 보이면서 또 결정이 쉬워지고 어떨 땐 플러스가 되게 많은데도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이게 쉽사리 그렇게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이게 너무 하고 싶은 어떤 제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는 겁니다. 맞아요. 저 이거 정말 공감하는 얘기. 제가 이래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정신을 차리죠. 예. 그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 원이라는 책. 그래서 제 그 육아수양록에 보면 항상 투두리스트 끝에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첫 번째 원이 뭐야? 원. 오늘 꼭 해야 되는 원싱이 뭐야? 이렇게 적는 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말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나눠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하고 싶은 거에는 막 일본어 공부, 연애, 인정받는 직원 되기 뭐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할 것에는 내일 아침 발표 준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예술하기, 결정저울 만들기,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기. 예. 요 세 가지가요, 우리가 변형계와 전두엽이 각각 잘 활성화돼서 예,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결정부터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큰 결정을 이루고 중요한 결정들을 잘 해낼수록 자존감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액션맘이 준비한 나는 엄마다 결정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 이야기 어떠셨어요? 액션맘은 또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